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담상조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간과 담, 간과 담, 간은 이제 간을 얘기하고 담은 설계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간이 떨어진다 또는 대담하다, 대간장을 녹인다. 뭐 이런 간과 담에 대한 그러한 어떤 낱말이나 또는 속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게 간담상조다. 간담상조. 간에 쓸개가 붙어 있죠. 쓸개다. 그렇죠. 그래서 간과 담이 서로 비친다. 간과 담이 이렇게 서로 자기를 드러내 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 글자를 좀 살펴보면 간을 얘기한다. 우리 신체의 간이다. 그리고 담은 쓸개다. 그리고 상은 서로, 조는 비친다, 조명이다. 그렇죠? 조명이다 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은 이렇게 사람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육다롤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발음의 요소다. 간. 간이 이게 방패를 뜻하는 방패간이죠. 방패라는 것은 무엇을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적의 공격에서 뭘 막는 것이다. 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불리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럴 때 간에서 일단 딱 커버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방패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다. 쓸개다면 글자가 상당히 어렵죠. 이것이 첨자다. 이르다, 도착한다는 그런 이를 첨인데 좀 나누어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다. 사람. 그렇죠? 사람 인자가 조금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술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위로 우러러 본다. 그래서 이러다 해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육다로를 들어갔다. 쓸개담이다. 상은 서로 상이다. 나무와 눈이 있다. 나무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조는 비친다. 이 글자와 이것이 밝을 소다 또는 밝을 조다. 발음이 왔죠? 밝다는 뜻이 있고 또 여기에 불을 뜻하는 연화발이 있다. 그래서 비친다. 간담상조라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간과 쓸개를 서로 보인다. 간과 쓸개가 서로 보인다. 자기를 드러낸다. 또 바로 붙어 있죠. 그런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어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사귀는 것, 아주 굉장한 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간담상조다. 예문을 보니 간담상조하던 벗이 떠나 마음이 쓸쓸하다. 그렇죠? 우리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간담상조하며 친하게 지내자. 자, 숨기지 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터놓고 사귀자 하는 것이 이제 간담상조다.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좀 괜찮은 말이다.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사실은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서 긍정적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출전과 유래라고 썼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1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2번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듣고 흘러가셔도 괜찮으리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유가 쓴 유자후 묘지명이다. 유자후라는 사람이 먼저 죽었는데 한유와 유자후는 아주 친한 관계다. 그래서 유자후가 살아있을 때의 어떤 행적을 묘지명으로 한유가 적었다. 그 내용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자, 유자후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유가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적었냐? 유자후는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된 절이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에는 서로 그리워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놀고 즐겁게 웃는데 그 모양이 마치 폐와 간을 꺼내 서로 보여준다. 자기의 폐와 간을 앞에서는 간과 쓸개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폐와 간을 꺼내 서로 보여준다. 폐간상시다.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정만은 변치 말자고 맹세를 한다. 보통 때는. 그렇지만은 털끝만큼의 이해관계가 생기면 눈을 돌려 모르는 듯한 얼굴을 한다. 더욱이
위험에 빠지면 손을 내밀어 구해주기는커녕 더 깊게 빠뜨리고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세상에 널려 있다. 그런데 유자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할 때 여기에 출폐간 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몸속에 폐와 간을 다 꺼내서 줄 듯이 우리도 보면 간을 뭐 끄집어 준다든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서로 폐와 간을 꺼내서 서로 보여준다라는 이 말은 뭐 이 말 자체는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러한 세상의 행태가 보통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팍 돌아선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쓴다.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유와 유자후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학창으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당송팔대가라는 그런 것이 있죠.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때 8명의 뛰어난 문장가를 당송팔대가로 하는데 앞에 나온 한유 그리고 유종호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장가다. 그리고 송나라에는 구양수, 왕안서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증공, 그리고 소순, 소식, 소철, 삼소라고 하죠. 아버지 소순, 형 소식, 아우 소철 이렇게 삼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8사람이 이제 당송팔대가인데 여기에 한유와 유종호는 당나라 시대 사람이다. 한유는 우리가 자가 퇴제, 한퇴지다. 네. 유종호는 자후다. 그래서 유자후 묘지명의 한유, 한퇴지가 쓴 문장 속에 출폐간상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간담상조의 가장 뿌리 깊은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송나라에 이제 호태초라는 사람이 쓴 주렴서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한유가 쓴 출폐간상시라는 말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어떤 말을 합니다. 이 책에 오늘 도착한 날부터 어떤 관료들의 얘기인데 오늘 도착한 날부터 반드시 동료들을 맞이하여 만나보매 업무상의 소홀한 부분이나 또는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두루 서술하고 성심으로 소박하게 대하며 간담상조해야 된다. 네, 공무원 동료들이 서로 간담상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문장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서로 간담상조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과 담과 관련된 몇 가지 속담 같은 것을, 수거 같은 것을 보면 간담이 서늘하다. 그렇죠? 그래서 몹시 놀라서 섬뜩하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는 분들은 음양 오행과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장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왜 간과 담이 서늘해지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쓴다. 네. 그리고 간이 떨어진다. 그렇죠? 사람의 순간적으로 몹시 놀란다. 간 떨어진다. 한밤중에 무언가 꽝 소리에 나는 간이 떨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먹은 음식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얘기죠. 음식물을 섭취하면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것은 이제 간에서 들어가서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까지 가지 않는다. 간까지 남아서 축적할 것도 없다. 간에는 연락도 안 된다. 기별. 네. 또 간이 작다, 크다, 간이 붓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우리가 간이라는 것을 옛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런 이해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간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제 낙담이다. 담이 떨어졌다. 낙담하다. 담은 쓸개입니다. 쓸개도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낙담했다는 것은 실망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맥이 풀렸다. 낙담했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 너무 깜짝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앞에서 간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도 이 낙담, 쓸개가 떨어진다라는 이제
한자말로 같이 쓰는데 두 번째 표현은 낙담했다는 것은 많이 쓰지 않고 앞에 첫 번째 설명을 실망했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담하다, 간이 크다 이렇게 썰개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썰개가 크다. 앞에 간도 크다, 간이 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썰개가 크다. 이것은 담력이 크고 용감하다. 담력. 예. 담력이라는 게 결국 썰개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예전에 이제 제갈공명의 부하 중에 강유란 사람이 아주 용감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유의 쓸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 강유의 쓸개는 사실 작습니다. 그렇죠?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한 마리다, 한 되다, 머리만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쓸개가 굉장히 컸다. 얼마나 대담한가 싶어서 열어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막 대담하다, 담대하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람이나 그 성격이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한 것을 담대하답니다. 담대한 사람, 동생은 성격이 담대하다. 네. 자, 이 간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간과 창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씁니다. 이 간장에 장이 두 개입니다. 자, 관과 관련해서는. 위에는 창자장이고, 안에는 이렇게 오장을 뜻하는, 오장육부의 오장을 뜻하는 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장을 쓰면 간을 얘기한다. 그렇지만 창자장을 쓰는 간장은 간과 창자를 얘기한다. 간과 창자다. 이것은 애가 타서 녹을 듯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죠. 아주 간장이 탄다. 네. 그리고 뭐 이것을 또 애간장이라는 그런 말도 쓰죠. 애는 이제 순우리말이다. 애를 강조해서 애간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순우리말 애를 보면 마음이 초조하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애를 태운다. 애를 태운다. 그리고 몹시 수고를 한다. 이 일을 하느라 너무 애썼다, 애먹었다 할 때. 네. 그래서 애라는 말을 별도로 사전을 찾아보면 옛말로 보면 창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쓸개를 가리키기도 하고 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간장, 애먹다, 애를 태운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는 좀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사전을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간담상조, 간과 쓸개가 서로 다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우정이 깊은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간담상조라고 한다. 그 유래 같은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